안녕하세요, 대게 아줌마. 오리는요, 소리 소문 없이 무릎, 허리, 고관절 이런 뼈 건강을 항상 위협하는 존재인 그 골다공증이 보여서요. 대게 아줌마 농업인 대표로요, 고대 안암병원에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골다공증에 관해서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고요. 꼭 알고 가면 좋은 내용 많으니까요. 함께 출발해 봅니다. 그럼 본격적인 골다공증 건강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내부내과 김경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넘어지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골다공증은 사실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환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사실 좀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부러지지 않으면 절대 아프지 않거든요. 자각 증상도 전혀 없고 안타깝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부러져야 고통과 함께 내가 골다공증이 있었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앉아있다가 넘어진다고 젊은 나이에서는 별로 안 넘어지잖아요. 안 부러지잖아요. 근데 연령에 따라서 허리가 부러지기 시작하고 고관절이 부러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 골다공증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만 볼게요. 점점 초고령화 사회가 진입하고 있으니까 70세 이상만 보면 대부분이죠. 여성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10명 중에 100% 중에서 98.5%니까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골다공증과 골감소증, 즉 뼈가 약하다는 위험이 항상 골절 위험이 있는 질환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거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90세 이상에서는 한 74% 정도가 골다공증은 물론 많지는 않지만 골감소증도 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들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자유롭지 않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성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 연령이 49세인데 한 50세부터 적어도 이제 폐경이 된다고 하면 여성에선 급속도로 일단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리스크가 되게 많이 위험도가 올라가거든요. 뼈 구조 자체를 만들 때에도 여자 건물은 한마디로 얇은 건물이고 남자 건물은 두꺼운 건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애초에 구조가 너무 얇기 때문에 단단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워낙 위험도가 높은 데다가 폐경이나 이벤트가 일어나서 한마디로 시멘트가 더 빨리빨리 녹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성은 그때 골절의 위험도가 더 생기는 겁니다. 증상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미 벌써 뼈가 부러진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좀 안타깝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좀 증상이 만약에 내 키가 3, 4cm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제 압박골절이 생기신 거죠. 키가 줄어들면 반드시 골밀도를 평가해봐야겠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이것도 사실은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뼈 자체의 골밀도를 한번 검사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해야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검사 대상은 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예외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분들은 폐경이 당연히 시작된 분들, 그 다음에 고령인 분들은 당연히 보통 70, 그러니까 작은 충격에도 내 뼈가 쉽게 부러졌다거나 가족분 중에 유달리 골다공증 환자는 사실 다 있으시긴 한데 대퇴골 골절, 다리 고관절 골절력의 위험이 있다거나 등이 요즘은 굽었다거나 아니면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이 골밀도 기계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골 질량을 재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재는 거고요. 누워서 5에서 10분 정도 뼈 건강 상태를 촬영할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54세와 66세 여성에서 생애 전환기 검진이라고 해서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료를 꼭 받아야겠느냐? 네,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골절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번에 또 부러질 위험이 10배 높아집니다. 즉 1, 2년 내로 재골절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번 골절을 막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골절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골다공증을 진단받으면 치료를 저희가 각적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리 골절, 큰 대퇴골 골절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유방암 환자가 거의 대등하게
한 20% 정도, 남성분 중에서는 한 20% 1년 내에 사망률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사망하신 원인은 폐렴이나 심장 쪽 원인이긴 하지만 결국 그 이벤트로 있어서 사망률까지 논의할 정도로 되게 위험한 골절이기 때문에 일어나시면 절대 안 되고 또 한쪽 부러지시면 다 한쪽 부러지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드시 이제 그 사망 위험 높은 질환이니까 그만큼 치료를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럼 치료는 그러면 끝이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당뇨도 그렇고 다 끝이 있다고 못하죠. 저는 그래서 환자분께는 골다공증 치료,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평생 치료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 기둥이니까요. 저희 한마디로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뼈기 때문에 평생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매우 골절 위험이 높다고 하면 일단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은 조금 더 용이한 로모소주마비라는 아주 강력한 약제를 이렇게 써서 빨리 뼈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녹지 않게 막는 약, 또 6개월에 한 번만은 주사인 데노슈막 이런 약제들도 많아서 걱정을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자주 까먹으면 선택 같이 말씀 주시면 됩니다. 약 자주 먹는 척 다 알거든요. 저희가 골표이자 지표라고 피검사에서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주사제로 할게요. 주사제도 많이 못 오는데요. 6개월짜리도 있고요. 자주 까먹으시거나 원하시지 않거나 속이 안 좋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옵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졌을 때 위험한 초, 고위험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양재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일가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절이 생기게 되면 활동을 못해요. 활동을 잘 못하게 되니까 전신 상태가 나빠지고, 전신 상태가 나빠지니까 건강 수명이나 이런 데 한계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면은 당뇨나 천식보다 더 위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척추나 고관절이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주로 골절이 발생하는 부위는 제일 많은 거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 1위고 2위가 척추, 3번이가 이제 손목인데 발생하는 원인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넘어질 때 보통 엉덩방아 찌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이랑 허리가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좀 이게 재빠르신 분들은 손으로 짚으니까 손목골절이 좀 잘 발생합니다. 척추는 다관절 기관이거든요. 척추뼈가 24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부러지면 그 다음에 또 부러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익은 벼처럼 사람이 좀 이렇게 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은 허리랑 다르게 관절이 하나예요. 고관절은 하나가 부러지면 활동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보행이 아예 안 되게 되고 야외 활동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수술적 치료로 잘 한다고 하더라도 다리 길이에 차이가 생기거나 통증이 잔존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급격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나 고관절 골절, 그 다음에 손목골절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면은 이제 가족분들끼리 또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이나 아니면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고, 아니면 주변의 가족들이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시간적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환자 본인 스스로에게도 이제 상당한 자격지심, 삶의 질 저하 같은 게 생깁니다.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인데 제가 외래에서 어르신들 진료를 보게 되면 우울증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적극적으로 좀 예방을 해야만 이런 상태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성 골절 언제 시작하냐?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골절 돼서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알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가장 즉시 바로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골절이 발생한 이후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초고위험군은 12개월 내에 한 번 골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스코어가 마이너스 3.0 이하인 사람,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초고위험군은 골형성 촉진 치료제가 이제 우선 권고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골형성 촉진 치료제가 뼈도 만들어내면서 골 흡수를 억제해서 뼈를 골질의 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보통 12회를 1년 치료를 하고 이후에 골 흡수 억제제를 써가지고 치료를 이제 전환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약제를 써서 골 형성 약제를 써서 골절을 초고위험군 단계에서 고위험군으로 바꾸고 지속적인 치료에서 정상인에 가깝게 만든다는 게 치료 목표인데요.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이제 실천법,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골다공증 약 또는 주사 같은 걸로 꾸준히 치료받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골절 발생하면 1년 이내에
적극적인 치료, 골 형성 촉진제를 쓸 수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내외에서 낙상을 좀 예방하는 건데요. 혹시나 내가 보행이나 건강이나 활동에 좀 제한이 있거나 걷는 모습이 좀 불편하다면 센스 있게 등산 스틱 같은 거 좀 써주시면은 어머니들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운동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에 질문을 좀 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본인이 느끼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키가 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증상이 있으시면 일단 검사를 해보시는 거 말고, 혹은 또 내가 위험 요인이 있거나 부모님이 대퇴부 다리 고관절 골절력이 있거나 하는 거 있으시면 검사를 하시는 것 말고는 일찍 발견하는 방법은 골밀도 검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농업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는 연세 드신 이런 분들이 이제 바쁜 농사철에 일을 하다 보면 약을 매번 놓치시고 이렇게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 농업인들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무슨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진료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보건소 한번 가보시면 골밀도 기계가 엄청나게 좋아요. 대학병원에 쓰는 거랑 똑같은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심골이라고 해서 척추랑 골반을 찍어야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눕는 기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먹는 약이 약간 좀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약 드시기 전에 뭐 식전에 드셔야 되고, 약 먹고 나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먹는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복합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게 불편하시면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주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당뇨 환자들 맞듯이 이렇게 피부 밑으로 주사 이렇게 짧게 넣어서 맞는 주사도 있거든요. 저희 집도 시골이라서 농사 지으시면 분기별로 하는데 쉬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약엔 다 있어요. 아까 양재욱 교수님께도 말씀 주셨지만 경부제, 특히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약이 예전에 가장 전통적인 약이라고 했던 1차 약제가 저희가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거든요. 그래서 그 약제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먹거나 아니면 뭐 3개월에 한 번 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 이렇게 그런 선택폭이 있는데, 그런 약제의 흔히 말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발치시, 치과 발치시에 저희가 턱벽괴사라고 하는 거거나, 혹은 비정형 골절약으로 다리 쪽 골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뭐 주사제나 이런 거는 또 약간 몸살기 같은 것도 있고 하는 주사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사실 처방하기 전에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겁먹으실 부작용은 아니어서 대부분 다 괜찮다고 하시긴 합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 같은 때 겹쳤을 땐 조금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셨어가지고, 그 외에는 뭐 피하 주사로 맞는 그런 것도 사실 거의 부작용이 없긴 없어서 특별히 힘들어하시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주사도 있고 무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치료만으로도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는지. 최근에 나온 약제는 이제 매달 맞는 주사 같은 경우는 뼈를 또 녹는 속도도 오히려 높게 하는 것도 낮아주고 붙여주는 것도 올려주게 하는 두 가지 작용을 다 하는 약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저희도 든든한 그런 무기가 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6개월에 한 번짜리 주사가 그나마 쭉 써도 안전하고 골밀도를 계속 올려준다라는 것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그 사례처럼 주사 치료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약 먹기 힘든데 꾸역꾸역 먹으면 어차피 놓치거나 이러면 오히려 뼈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꾸준히 정말 할 수 있는 치료를 이어가는 게 평생 치료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고, 정말 치료를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골절 위험도 훨씬 낮거든요. 내가 주사가 좀 편하다, 먹는 약이 힘들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주사 치료 바꿔서 이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명언이 나왔어요. 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오늘 유익한 정보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두 분 교수님 박수 한번 드릴까요?